이슈칼럼 시간이고요.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율이 좀 궁금했는데 마침 오늘 또 소장이 오는 날이에요. 여쭤보려고. 예. 봤더니 내일이에요. 15일이 1단계 무역 합의 이제 이거잖아요. 이거 해야 되는 건데 예. 진짜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뭐 한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거 앞두고 환율 조작국에서 지금 제외를 시켰다. 중국을. 네, 관찰 대상국이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관찰 대상국이다. 예.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이게 중국하고 어느 정도 이제 모종에 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네. 요즘 트럼프 대통령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잘나고 누워 있으면은 흐뭇할 것 같아요. 난 왜 이렇게 운도 좋고, 난 왜 이렇게 못하는 게 없고, 난 왜 이렇게 똑똑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진짜 할 있을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진짜. 네. 네, 요즘에. 그야말로 거침이 없죠. 그리고 다 됐잖아요. 다 됐고, 네. 사람 막 죽여도 되고. 신기해. 예. 그런 상황에다가 예. 얼마나 또 점잖게 이란 뭐 비행기 떨어졌을 때 뭐 기체 결함이라 했을 때 슬그머니 그 좀 실수한 것 같은데 뭔가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말 했더니 많이 안 했잖아요. 뭐 그런 식인데요. 환율 조작국 지정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예. 환율 조작국 지정 엿장수 마음대로. 사실 이게 우리가 4월, 10월 6개월 텀으로 예. 반기 보고서를 갖다가 미국 재무부가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그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작년 10월에 여느 때 같았으면 작년 10월에 나왔어야 될 이게 지금 보고서가. 이제서야 1월 달 돼서야 나온 겁니다. 예. 나왔는데 자 그때 이제 작년 5월에 조금 늦게 나왔던 그때 이제 중국을 갖다가 환율 조작국 지정할 때 그때 보면은 이렇게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 자, 그게 우리가 알고 있기로 교역 촉진법, 뭐 BHC 법안 이렇게도 그거 발의했던 의원들의 예. 이니셜을 따가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래서 이 조건이었던 거예요. 우선은 미국을 상대로 한 2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내는 나라. 예. 그리고 경상 흑자가 GDP 대비 3%를 넘으면 했던 걸 갖다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2%로 그 다음에 외환 순매입액이 즉 시장에서 개입을 하는데 예. 달러 매수 개입을 해서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그 매입액이 GDP의 2%를 넘고 12개월 중에 뭐 한 8개월 이상 그렇게 했으면 이것도 좀 더 빡빡하게 6개월 정도를 했다는 거 타이트하게 했던 거죠. 예.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세 개가 다 적용되어서 환율 조작국으로 될 만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중국도 아니었어요. 예. 중국도 아니었는데 그때 지정하면서 실컷 반기 보고서 나올 때마다 우리 모든 국가들이 뭐 워낙 서슬프른 미국이니까 그래서 이 교역촉진법에서 규정한 여기에 걸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예. 우리 외환당국 같은 경우는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질 때는 매수 개입도 합니다만 이 부분으로 해서 환율 조작국이 될까 싶어서 또 어느 정도 환율이 또 올라올 때는 그 매수 개입했던 부분을 또 털어내기도 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환율 조작국 지정하면서 다들 잊고 있었던 1988년 그야말로 쌍팔년도 예. 종합무역법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규정을 갖다가 적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은 보면은 그냥 미국을 상대로 현저하게 무역 흑자를 내고 있고 상당한 규모의 경상 흑자를 내는데 그냥 저런 식의 표현입니다. 현저한 무역 흑자, 상당한 경상 흑자.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대로 이런 의미였죠. 그리고 나서 통상 한 1년 정도 지정하고 나서 한 1년 정도로 갔다가 예. 서로 협의를 한 가운데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제재가 취해진다 했는데 이거 지금 5개월 만에 이제 해제죠. 예. 이제 중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뭐 독일, 일본, 이탈리아, 베트남 등등 해서 이제 10개국, 10개국 정도가 모니터링 리스트, 관찰 대상국에 그냥 남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난 5개월 동안 중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당했다고 해서 특별한 어떤 제재를 받을 기간도 아니었고 예. 그냥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조금 요새 미국이 중국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도 들고 위안화도 적절하게 강세로 가고 있고 그리고 사인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 툭 던져준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위안 환율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자, 지금 이게 약 1시간 전에 차트인데
이게 지금 작년 말부터 금년 초에 재작년 말 해서 2019년 초에 예. 이 6.66대 후반에서 이렇게 다지고 나서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이때가 무슨 7위안을 돌파한다고 포치하면서 난리 날 때 많이 아닙니까? 이쯤 갔을 때 우리 환율 1223원 갔었고 예.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돌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지금 여기는 좀 가파르죠. 예. 자, 떨어졌네요. 뚝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쯤 오면은 더 빠지더라도 한번 돌았다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레벨인데 우선 작년 한 해 동안의 달러 위안 환율 상승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정을 받았네요. 받았다는 예. 느낌이 오죠. 예. 이 정도면은. 그래서 여기 지금 RSI도 충분한 과매도 국면. 그렇다면은 1차 고비에 왔는데 이제 내일 사인하고 나서 어떻게 될지가 또 이제 궁금한데요. 조금 이렇게 한번 보시죠. 여기 분명하게 조금 아쉬운 거는 칸이 부족해서 하락하고 나서 제가 보낼 때는 괄로 열고 퀘스천 마크입니다. 아, 하락인지 아닌지 하락인지 아닌지 확실하게는 분명하지는 아직은, 않다. 예. 네. 자 여기서 6.72안까지는 열려 있다도 퀘스천 마크는 붙어줘야 됩니다. 그 제가 누가 그걸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크게 넓혀 봤을 때는 예. 자 이때가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했던 첫 해. 당선됐을 때. 예. 첫 해에는 달러가 모든 통화에 대해서 약세였죠. 예. 그래서 위안도 강세였다가 2018년 접어들어서 이렇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폭이었고 그러지 말고 좀 제대로 펼쳐보자. 그러면 달러가 약세, 위안화 강세가 또 추세적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때부터인데 그럼 여기서부터 돌았는 거는 했을 때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조금 더 밀리면 6.82 이게 이제 그동안 올랐던 거에 첫 38.2%라고 하는 예. 근데 몇 번 말씀드렸죠. 이 38.2, 50, 61.8이 피보나치 수열에서 뭐 이렇게 파생되는 주요한 비율입니다만 조정 비율입니다만 23.6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예.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뭔가 이 올라가고 나서 내려올 때 보면은 요 23.6이 한번 고비가 있었던 레벨이죠. 걸리네요. 또 이 50% 레벨은 뭐예요? 또 걸리기도 걸릴 뿐만 아니라 한참 놀았던 뭔가 사연이 있는 레벨이죠. 신기합니다. 환율이든 주가든 올라가고 내려올 때 다음에 돌아갔을 때 어디쯤이 또 고빌지가 하는 부분이 신기하게도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말하는 그 조정 비율하고도 굉장히 밀접하다 맞는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 흐름, 자 구름대도 있기도 하고 아까 살펴봤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수도 있겠으나 조금 큰 그림으로 보자면 아직은 조금 더 열어두자. 한 38.2나 조금 더 간다면은 6.7대 초반까지도 뭐 열릴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은 혹시나 지금 여기서 위안이 조금 더 강세로 간다. 요즘 무슨 뭐 중국 쪽으로 돈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조금 자본시장 개방과 더불어 가지고 무슨 뭐 JP 모간이니 뭐 등등 해서 왜 뭡니까 월가에 증권사들 뭐 금융기관들이 지금 이제 중국으로 진출하고 이제 빨개 먹겠다는 것이죠. 예. 네, 그런 시기다 보니까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이 중국 증시를 좀 띄우기도 하고 물론 중국 개인 투자자들도 또 이렇게 그거 합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가 영인대 박성찬 교수님하고 방송을 하다 왔는데 스님들이 예. 절 안 지키고 증권사 객장에 나와 있거나 어디 저 뒷산에 가갖고 이거 HTS MTS 뭐, 만지고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나 예. 그 정도는 아니나 그때 극하고 나서 상하이 지수 한번 푹 부러졌던 때가 그때 뭐 바나나 행상이 바나나 파는 거는 관심도 없고 모니터에 이제 주식 예, 주식 쳐다보고 열려놨다. 그 정도는 아니나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신용도 막 쓰면서 붙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이라면은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우리 원화가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조금 이렇게 빠져버렸는데요. 검은색이 역의 위안화 환율이고요. 예. 빨간색이 우리 달러원 환율. 예. 그동안 붙어 다니던 거. 일단 찍고 돌아서고 나서는 우리 원화의 강세가 조금 더 급격합니다. 그러네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펀더멘털이 중국보다는 좀 낫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뭐 그런 상황이고 여기다가 달러 인덱스도 요 부분 2020년 들어서 지금 이제 채 2주가 안 됐습니다만 거래일은 열흘도 안 됐습니다. 조금 올랐죠. 여기는 이란 사태도 있고 해서 그렇긴 하나
조금 이 달러 인덱스의 반등은 믿음지 않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 조금 밀립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150원까지 갔었죠.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1,150원까지 갔는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좀 전에 우리 정덕현 저랑 같이 슬쩍 했던 얘기 6만 원이면 곱하기 50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할이죠. 300만 원. 300만 원. 예. 이런 게 어떤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나 아니면 심리적인 답답함이 그게 있는 될수 거죠. 조금 이렇게 일단 많이 먹었다 싶은 쪽에서는 좀 털고 가고 싶은. 그렇죠. 마음이 들죠. 하이닉스가 10만 원인가요? 10만 500원입니다. 10만 지금 500원. 시각에. 그러니까 두 개 다 조금 이렇게 윗꼬리가 데일리 캔들에서 달리는 심리적으로. 예, 그런 어떤 상황. 그것과 더불어서 조금 지수가 꺾이면서 환율도 1,150원 찍으니까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1월 15일이 은근히 그 서명식 전과 후가 약간 시장 분위기가 약간 다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한번 가져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참 루머도 많고 모두 많았는데 결국엔 내일이에요. 내일 네. 지나고 나면 이거에 대한 뭐 결과는 확실하게 누가 맞다 틀리다가 결정이 되는 건데 무사히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인은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사인은 하겠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시장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장담을 좀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지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정덕현 그 들으신 루머가 어떤 루머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선은 이런 거죠. 월가 매체들만 하더라도 조금 아직은 미심쩍어하는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제 나왔던 블룸버그예요. 어제 나왔던 블룸버그인데 예. 이렇게 한번 나옵니다. 제목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레이드 딜 무역 협상은 말이죠. 뭔가 이 중국이 그 협상에서 약속했던 걸 얼마나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의 이슈를 갖다 제기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문제는 중국이 서명은 하는데 이걸 지키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건 지금 이제 오늘 CNBC 나와 있는 기사 중에 일부를 이제 가져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하는 거예요. 거의 뭐 한 85페이지 정도? 작년 5월에 그 왜 트럼프 그 갑분싸 트위트 나오기 전에 뭐 한 100몇 네. 페이지 되는 것 중에 3분의 1이 저 시진핑 주석이 날렸다는 얘기도 있고 예. 한데 뭐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자, 줄건 부분 보시면 드라마틱하다는 표현을 쓰네요. 중국의 식료품 예. 그리고 농산물, 예. 시푸드까지 해산물에 이르기까지 아주 드라마틱하게 확대된다. 중국이 사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파란 줄건 부분이 그 얘기입니다. 중국의 오래된 어떤 관행인데 결국 기술 이전을 갖다가 강요하는 거. 자기네들하고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한테 이거 중단하기로. 또 하나 이제 USTR이 이제 또 강조하기를 미국의 어떤 환율 조작에 대한 반대. 그리고 환율과 관련해서 예. 뭔가 좀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환율 외환 시장에서의 자기들의 행위를 갖다가 공개하겠다고 뭐 중국이 약속했다. 뭐 이런 얘기고 또 하나 이 얘기를 잡네요. 향후 2년에 걸쳐서 200 빌리언이면 2천억이죠. 예. 2천억 달러어치 더 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나오는 거는 뭐 지적 재산권도 다루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만 이 부분을 이제 크게 다루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시네이트 릭 스코트 해가지고 이제 상원 의원이에요. 이 사람이 출연해서 하는 말이 나 안 믿는다. 이게 이 중국이 이거 지키리라고 나는 믿지 않는다 하는 동의하고 얘기고. 지키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고 또 이 친구는 그러네요. 중국의 저 농산물 수입업자들은 말이죠. 네. 브라질산 대두를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자 지금 대두를 갖다가 얼마나 사재껴야 됩니까? 지금 그거 주로 사료용이고 한데 그렇죠. 돼지가 없어요. 제주병으로 다 지금 그럼 저렇게 사가지고 무슨 뭐 쌀 대신 콩만 먹을 것도 아니고 실컷 실어와서 남정국회에다가 비지찌개를 저희가 전수를 콩피지를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이제 15일 이후가 그거 한 것은 자 이제 지금까지 장이 올라오면은 시황은 그렇게 얼버무렸습니다. 미중 협상 타결 기대감에 주식 상승 뭐 어쩌고 저쩌고 위안화도 상승 예.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막상 되고 나서
아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로버트 라이트하이즈가 CNBC 같은 데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번역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다 이럽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거? 지금 이틀 후에 지금 서명해야 된다는 되는데. 그러니 온갖 루머가 돌면서 번역 과정에서 살짝 어떤 그 내용들이 마사지가 있을 수 있다. 뭐 마사지가 있을 수 있고 좀 틀릴 수도 있고 그랬더니 문우신인가 라이트하이즈 어디서 그런 루머가 돌지 이런 식인데 이런 루머가 돈다는 자체가 뭐죠? 아직까지 뭐 조금은 미심쩍다는 세상이 보기에 그래 너희들 멱살 잡고 금방 누구 하나 코피 터뜨릴 것 같이 하다가 이제 손 풀고 가서 우리 소주나 한잔 할까 이런 분위기인데 쟤들 저렇다고 해서 친구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거죠. 제니 옐런 전 연준 의장이 또 한마디 했더만요. 뭐라고 했어요? 이거 이런다고 끝나는 거 아니다. 그쵸. 뭐 다들 그런 상황이 그 있잖아요. 그 학생들끼리 멱살 서로 잡고 있고 네. 하나 둘 셋 하면 놓는 거다. 그러고 서로 안 놓고 있는 약간 저는 그 싸움이 매일 생각나요. 지금 미국 중국을 보면. 그러고 다니셨어? 고등학교? 뭐 많이 그러죠. 뭐. 야 네가 먼저 나 내가 먼저 나 그러고 하나 둘 셋 왜 안 놔?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친한 척을 해야 되는 사이예요 지금.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잘 가는 게 중국도 괜찮아지고 있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이고 이란도 뭐 짜고 쳤다는 얘기가 지금 뭐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CNN을 통해서 스위스 채널이 있었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스위스 채널? 스위스 채널을 통해서 양 국가가 조율을 미리 하고 있었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아, 이란하고 이란과 그럼, 미국이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나스닥 9천 위로 올라갔고 29,000 뭐 3만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무너지면 근데 우리 증시 잘 가던 것도 같이 부러지잖아요. 네. 미국 증시는 지금 사실 좀 악재나 아니면 들여다볼 만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꼽아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악재라 할 만한 게 있을까 싶은데 음. 무슨 이거죠. 참 이거 그 둘이 잘 짜고 치다가 이 예. 부분은 좀 에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떨어진 거. 너무 이게 마음 아픈 얘기잖아요. 마음 진짜. 아픈 얘기죠. 예,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사실 이거 그때 52군데에 문화사적지를 포함해서 52군데 타겟을 우리 때릴 거야. 예. 한 번 더 미국인이나 미국 자산을 공격하면 했을 때 이걸 가지고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바로 즉각 반박을 했죠. 이 52라는 숫자를 언급하는 사람들 290도 기억해라. 그러면서 해시태그를 IR 이란 에어라인 655 이게 이제 결국 그때 88년에 있었던 83년에는 우리 저 칼 007기 그때 피격됐던 거고 예. 88년에 이때 걸프 지역에 있던 미국 이지스함에서 이걸 갖다가 이란 전투기로 오인하고 미사일이 날아가 가지고 여기서 그냥 290명이 그대로 다 사망했던. 예. 나중에 결국 뭐 미국은 돈으로 때웠어요. 6,180만 달러. 지금 환율로 하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지금 하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당시 돈으로 하면 뭐. 88년 저 돈이면 엄청나게 크죠. 예. 88년 우리 저기 뭐 짜장면 값이나 우리 저기 뭡니까 서울의 아파트 값 생각해 보시면 강남에 88년도면은 뭐 한 5천만 원 정도? 예. 1억 이하. 그랬죠. 그랬던 것이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저 6,180만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티격태격 했는데 저는 이게 이제 그거 한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그겁니다. 뭐 솔레이마니 딸 입에서 이제 미군 장병들 가족은 걱정해야 될 거야. 밤잠 설치될 거까지 하고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눈물도 보이고 예. 뭐 이란 국민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정부에서 반미 시위를 돌다가 이거는 뭐냐 하면은 결국 이란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다시 반정부로 돌았던 거예요. 지금 CNBC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이란이 그 어느 때보다도 레짐 클랩스에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1979년 이른바 이슬람 혁명 호메이니 할 때 예. 팔레비 쫓겨나고 그때 이후에 이 이란의 레짐 국가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지금 굉장히 이란 국민들이 이거는 이번에 거짓말을 해서라는 것보다는 불과 한 2, 3주 전까지 그 이란 사태 나기 전까지만 해도 반정부 시위 이 이슬람 혁명 정부의 부패와 79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해먹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무능해요. 그러다 보니 기름 나는 회사에서 갑자기 기름값 50% 올리고 이렇게 하니 폭발하고 나왔는 사람들이 잠시 솔레이만이 죽었다는 거에 격분해서 했다가 지금 돌아보니까 뭐야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나 하고 중국에서 뭐 위성사진 뭐
저기 사진만 증거만 들이대니까 그냥 또 바보들처럼 찌그러지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순진한 어느 나라든 순진한 국민들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프레임에 왔다 갔다 하죠. 뭐가 있는가 싶어서 우르르 몰려다닙니다만. 예. 그러나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습니다만 이슬람 쪽에는 특히 이 부분을 생각해야죠. 극단주의자들. 예. 이 사람들은 이 친구들도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뭐가 툭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사태는 아직 조금 살아있는 불확실성이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 조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트윗을. 그날도 고용지표 나오고 하던 날 29,000 살짝 찍고 밀렸죠. 오히려 지난 주말에. 오늘 29,000 찍을 거야. 3년 동안에 11,000포인트 올라서 역대 이런 적 있었냐? 이런 거. 그런데 아직도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도 최고의 순간은 아직까지 덜 왔다. 와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밀렸죠. 예. 뭡니까? 샌더스가 조금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니까 이 특유의 슬리피조가 아니고 버니 샌더스는 또 크레이지라고 붙이네요. 미친 버니 샌더스가 요새 뜨고 있는데 이건 뭔 뜻이지? 뭐 이러면서 stay tuned. 이 표현은 그거 아닌가요? 채널 고정 이 표현 아닙니까? 네, 그런 표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 댓글을 올라온 것 중에 쭉 읽다 보니까 한 분이 이렇게 올렸네요. 이 사람은 트럼프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똑같이 트럼프처럼 와우. 여기도 와우. 미국 사람 대부분은 당신 쫓겨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당신이 좋아하는 폭스뉴스에서 조사하니까 탄핵당하고 리무브 방 빼야 된다는 게 50%. 뭐 탄핵돼야 된다 4%까지 하면은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stay tuned.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죠. 뭐 이런 식인데 조금 그거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너무 많이 달려왔다는 이 자체가 리스크죠. 가파르죠. 예. 자 이제 기울기는 거의 닷컴 버블 붕괴 직전 수준까지 갑니다. 쭉쭉쭉 기아 넣는 거 보이죠? 예. 1단, 2단, 3단 여기서는 이제 자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하고 마지막 이제 5단 딱 집어넣고 붕 달리는데 예. 이럴 때는 옆에서 새총이 날라와도 조금 위험합니다. 휘청휘청할 수 네.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이제 실적 발표 부분만 살짝 여쭤보고 끝낼게요. 미국 실적 발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도 뭐 잘 가는 기업은 잘 가고 안 가는 기업은 뭐 못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어때요? 이게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당연히 주잖아요. 바로미터가 되고 이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 그림과 더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조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조금 숨가쁜 레벨까지 왔습니다. 19에 근접하니까. 물론 닷컴 버블 무너지기 전에는 S&P 500이 23까지도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살이 났지만 자, 이 부분을 갖다가 S&P 500 forward price to earning이니까 통상적으로 이 PER을 갖다가 12개월 후에 1년 후에 예상되는 실적을 분모로 하고 현 주가를 갖다가 분자로 해서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다들 이른바 포워드 가이던스 비슷한 게 발표하죠. 금년 실적은 2020년 실적은 작년보다 어느 정도 더 늘 거야. 매출이나 이익이 이런 식으로 발표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좀 더 좋아질 거라고 한다면은 뭡니까? 계산상 분모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모가 커지면서 이 PER 19에 근접하고 있는 PER이 조금 낮아지면서 이른바 밸류에이션 부담은 적어진다. 뭐 어렵게 설명했지만 미국 기업들이 실적이 좋고 앞으로도 금년에도 돈을 더 잘 벌 것으로 예측이 된다. 예측이 되고 상황이 그렇게 된다면 더 가는 거고 실적 안 좋고 작년보다 못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면은 조정은 불가피하고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이 올라온 만큼 조정이 오면 세게 올 확률도 좀. 근데 뭐 좌우지간 3개월 이상 지금 계속해서 하루 1%도 안 빠지고 1%도 안 오르고 꾸준히 가기만 하는 이런 흐름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나 혼자 먼저 털레라고는 안 했습니다만 묘하죠. 오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전자 6만 원, 옛날 돈 300만 원, 그리고 지수가 딱 2250. 전고점 더블탑을 찍었던 그 레벨에 오고 나니까 지수에도 윗꼬리가 달리고 이 두 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도 달리는 것. 즉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심리와 비슷한 알고리즘 매매의 로직과 그리고 비슷하게 판단하면서 사람 마음 비슷한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런데 이게 또 15일하고 겹쳐 있어가지고 조금 15일 이전, 15일 이후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고 쫓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 집어 던지자, 다 팔고 나오자는 아닌 것 같지만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향성이 바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열어두셔야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J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